SCP란 확보, 격리, 보호의 약자로 SCP-재단은 가상의 재단과 이들이 다루는 비현실적인 개체를 주제로 하는 도시괴담류의 창작 사이트입니다. 재단의 모토 가운데 하나인 격리 여부에 따라 개체 등급을 나눕니다. 이는 주로 안전, 유클리드, 케테르의 3등급이며 드물게 타우미엘이란 비밀 등급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발견된 개체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벽녘 각색 SCP-괴담 온실 SCP-197.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요. 어째서 박사님 같은 분이. 짧은 금발이 인상적인 여성이 말을 채 마치지 못하곤 눈물을 왈칵 쏟았다. 어찌나 눈물을 흘리던지 조사가 잠시간 중단될 정도였다. 스포티한 차림과 짧은 금발, 언밸런스하게 하얀 가운을 거친 여성은 윌리엄 킹슬리 박사의 조수이자 제24 연구기지의 수석연구원 클라라였다. 좀 진정이 됐나요? 로라 소장이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대체로 어둑한 방 안에 백열등 조명 하나와 깔끔한 화이트톤의 책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흡사 취조실의 전경이 연상되었고 실제로도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방이었다. 평소에는 D계급의 취조나 인터뷰에 사용되는 방인데 오늘은 연구기지를 총괄하는 소장과 수석연구원이 앉아 있었다. 네, 진정됐어요. 클라라는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손으로 대충 정리했다. 여전히 눈시울은 붉은 채였고 어깨가 간헐적으로 떨렸다. 최근에 킹슬리 박사가 많이 힘들어했나요? 아니요, 전혀요. 평소같이 밝게 웃어주셨어요.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된 채로 길을 잃은 듯 맴돌았다. 물론 슬픈 일도 있었죠. 우리 모두 슬퍼했고요. 박사님도 무척 힘들어하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겨내셨다고요.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베어 물었으나 눈안 가득 차오른 물기가 이내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고개를 숙이자 그에 맞추어 눈물도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어요, 클라라. 자꾸 우는 모습만 보여 죄송해요. 그녀가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쨌든 이상한 점은 없었다는 거죠? 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친절하셨어요. 클라라는 울음기로 엉망인 채였지만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답했다. 하지만 이내 로라가 앞으로 내민 서류를 보고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다. 수개월에 이르는 병원 진료 기록과 정신 감정서였다. 알아보니 킹슬리 박사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더군요. 병원 진료를 꽤 오랫동안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클라라,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유가 알고 싶은 겁니다. 윌리엄은 당신의 선임이기도 하지만 내 동료이기도 합니다. 정말 별다른 점은 없었나요? 소장의 말에 클라라는 한참을 병원 진료 기록만 훑어보다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클라라는 방을 나섰고 로라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길 반복했다. 앞에 놓인 서류에 서명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조수를 비롯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어쩌면 단지 믿기 싫다는 이유로 눈앞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애쓰는 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녀는 육감 같은 비과학을 신봉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사람인지라 신경이 쓰였다. 그렇게 시작된 면접 조사였다. 1시각을 넘긴 고민 끝에 펜을 들어 서류 말단에 서명했다. 잉크가 하얀 종이에 10개 번졌다. 면접조사 보고서 및 의견서. 지난주 자택에서 윌리엄 킹슬리 박사가 목을 맨 채로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윌리엄 킹슬리 박사가 타살일 경우에 대한 어떠한 정황이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함. 병원 진료 기록과 정신감정서 197-A664로 명명되는 사건을 고려한 바 자살로 추정됨. 본 연구시설의 총괄 책임자 로라 뉴튼. 나 클라라에겐 적어도 킹슬리 박사님은 참으로 인자한 사람이었다. 박사님! 킹슬리 박사님! 아직도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클라라, 그만 좀 보채요. 어른이 알아서 가지 않겠습니까? 박사님이요? 아유, 퍽이나 그러시겠네요. 호출기는 왜 꺼두셨어요? 덕분에 상부에서 저만 쪼아댄다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당연히 박사님 찾아오라고 하죠. 여유를 가져요, 클라라. 여유를 가져요, 클라라. 윌리엄 킹슬리. 그는 참으로 밝은 사람이었다. 주위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고 세상을 사랑하는 남자였다. 그가 키우는 꽃들도 그를 사랑했으며 그의 손길을 받는 초목도 그를 반겼다. 그는 행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와, 클라라잖아. 어디에 있어? 되게 오랜만에 보는걸? 얘들은 여전히 시끄럽네요. 그저 순수한 것뿐이지요. 식물이 사람처럼 말하는 거 보면 아직도 좀 낯설어요. 그게 정상이랍니다. 실제로 이 애들은 발성기관도 감각신경계도 사고 회로조차 없으니까요. 그러게요.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 걸까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클라라, 나는 이 아이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SCP라는 존재가 단순히 인류를 위협하는 악이 아닌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기적.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는 SCP-197의 연구 및 관리를 맡은 후로 근무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SCP-179를 관리하며 보냈다. 그는 이 조그마한 장소를 온실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온실은 조금 낡은 듯 투박한 형태의 유리물 구조였다. 그저 평범한 육묘장이었다면 SCP로 지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곳은 마치 요람처럼 많은 식물들을 비정상적인 속도로 키워냈다. 뿐만 아니라 수명과 크기도 수배로 늘어났으며 화초들은 저무는 때를 잊은 것처럼 꽃을 항상 만개했다. 온실은 박사의 돌봄 아래 아름다운 자태를 갖추어갔다. 지금도 그가 온실 한켠에서 어린 묘목의 가지를 다듬던 그 모습이 떠오른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를 잡은 느낌, 안정감, 그리고 그 옆을 지키던 여성. 푸른빛이 감도는 눈동자가 인상적인 여자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했다. 킹슬리 박사의 딸이자 박사를 도와 온실의 관리를 맡고 있는 식물학자이며 부친을 닮아 온화한 성품을 지닌
달리아. 두 부녀가 함께 온실을 돌보는 모습은 너무나 잘 어울렸고 나는 그들을 지켜보는 관객일 뿐이었다. 달리야, 쉬엄쉬엄하거라. 아버지야말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아직 젊어서 이 정도는 거뜬하답니다. 녀석, 짓궂은 건 꼭 지 엄마를 닮았단 말이야. 나는 부녀가 서로 투닥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박사님은 온실에서 살다시피 했고 달리아는 온실의 관리인 역이었다. 그들은 식물과 대화를 하고 교감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썼고 강한 유대감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이 온실과 식물들에게서 이질감을 느꼈다.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불편했다. 오늘따라 더 꽃잎이 예쁘네. 너는 가지를 좀 쳐야 될 것 같은걸? 얘들아, 너흰 오늘 햇볕을 좀 받아야겠다. 달리아는 무척 바쁜 일상을 보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날도 많았고 점심과 저녁도 불규칙했다.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온실 여기저기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킹슬리 박사님은 늘 부지런한 딸이 대견하면서도 걱정이 많았다. 그는 입버릇처럼 달리아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았다. 밥은 제때 먹었는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만약 내게도 저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시모, 오늘 기분은 어때? 좋지는 않지만 괜찮아. 괴물 같은 목소리, 흉측한 외모, 그 빌어먹을 식충식물이 떠오른다. 온실은 외부에서 들어온 종도 키워냈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온실 내에서 자연히 발생했다. 그리고 시모어가 태어났다. 그 식충식물, 파리지옥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인지 어쩌면 혼종일지도 모를 흉측한 것. 나는 그 식물이 정말 싫었다.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저절로 미간이 구겨졌다. 하지만 달리아는 달랐다. 선뜻 그 식물에게 다가가 애정어린 손길로 어루만지며 사랑을 속삭였다. 가식덩어리. 시모, 박사님께 다녀올게. 다른 친구들 좀 지켜줄래? 그래, 다녀와 친구. 시모어는 달리아만을 따랐다. 그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나는 그게 우스웠다. 식물 주제에 사람을 가려가며 대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 확 뿌리채로 뽑아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면 킹슬리 박사는 저 식충식물을 치워버리자는 내 의견을 무시한 대가를 치른 걸지도 모른다. 박사님, 아무래도 시모어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온실에서 자란 식물들은 생각도 하고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박사님이 더 애정하시는 거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시모어는 위험합니다. 어떤 점이 위험하다는 겁니까? 그 거대한 넝쿨 만져보셨어요? 저는 만질 엄두도 안 난다고요. 그 뾰족한 가시는 또 어떻고요? 척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 가시 박힌 넝쿨에 한번 얻어맞기라도 한다면 그대로 곤죽이 될 거라고요. 클라라, 당신은 인간의 시선에서 그들을 보고 있어요.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해를 주지 않는 한 시모어가 당신을 넝쿨로 후려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내가 장담하죠. 식물의 입장이라뇨? 저 식물들은 그저 인간들을 흉내낼 뿐이라고요. 식물의 입장이 대체 뭐죠? 그런 게 있기나 한가요? 클라라, 말이 심하군요. 저들도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말도 하고요. 당신은 왜 달리아처럼 저들과 교감하려 하지 않는 겁니까? 온실에서 길러진 아이들은 인간을 사랑하고 돕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연구 데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저 온실에서 자라난 존재들이 여러 보호시설과 정신병원에서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당신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저 아이들은 온실을 벗어나면 말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암흑천지로 가라앉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요. 그건 인간에게 죽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 아이들은... 그때 킹슬리 박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다. 저 아이들은 스스로 온실 밖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거라고요. 내가 직접 가꾼 이 아이들을 하나씩 온실 밖으로 보낼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계십니까? 내게 밝게 인사하던 화초도, 내 손길에 몸을 흔들어대던 그 묘목들 역시도 결국엔 굳어진 돌덩이처럼 식어가는 모습을 보는 내 심정을 아느냔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걸요. 전 그저 박사님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꺼낸 의견... 아는 사람이 그따위로 말을 짓거립니까? 시모어가 흉하다는 이유로 죽이다니요. 그건 인간의 더러운 생각이 지나지 않아요. 선입견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식물의 생각은 다르다는 말인가요? 인간의 생각은 더럽고 추악한 선입견에 물들어 있고 식물의 생각은 순수하다는 뜻인가요? 그래요. 그들은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자연 그 자체라고요.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인간에게 이롭다는 것이 밝혀지자마자 상부에 의해 팔려가듯이 여러 시설에 보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변함없이 인간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제 뜻으로 온실을 떠났습니다. 만약 인간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인간과 저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입니다. 박사님이야말로 선입견에 가득 차 계세요. 나는 뒷말을 삼키고 연구실을 나왔다. 나는 그의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그 얼굴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느낀 감정을 기억한다. 시모, 안녕? 내 인사는 안 받아주는 거야? 달리아 인사는 잘만 받아주면서 너무한걸? 인간, 내가 왜 너의 인사를 받아야 하지? 서로 인사도 하고 친해지면 좋잖아. 안 그래? 거짓말. 인간, 너는 날 반가워하지 않아. 오히려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아닌가? 그럴 리가 시모. 오해하지 말아줘. 난 너랑 친해지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 너 주려고 예쁜 것도 가져왔는걸? 나는 식충식물에 4개의 덩굴 중 하나에 화관을 걸어주었다. 화관은 온실 바로 옆에 자리한 언덕에서 파릇파릇해 보이는 꽃들과 풀잎들을 엮어서 대충 엉성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틈틈이 시모어를 찾았다. 일부러 달리아가 자리를 비운 시간만을 이용했다. 왜인지 나는 일련의 행동들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사건 보고 197-A644 윌리엄 킹슬리 박사의 딸이자 SCP-197의 관리 역을 맡고 있던 달리아 킹슬리가 시모어로 명명되는 식충식물의 공격으로부터 사망하였다. 시신은 머리와 몸이 분리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발견자는 킹슬리 박사의 조수인 클라라 앤슨이다. 발견 당시 시모어는 마치 아기를 안고 있듯 달리아의 머리를 넝쿨로 부드럽게 감싼 채였다. 이후 조사 결과 달리아를 살해한 식충식물은 킹슬리 박사의 반응과 행복을 염려하긴 했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쁜 꽃을 꺾는 것 정도로 여기며 어떠한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의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그 얼굴을 기억한다. 그는 내 아버지였으며 온전히 내 것이어야 했다. 나는 그를 아버지로서 사랑했다. 이건 절대 불륜 따위의 오명으로 더럽혀질 그런 감정이 아니다. 그리고 달리아는 그래, 어쩌면 내 자매로 사랑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SCP-197이 나타났고 나는 내 아버지를 빼앗겼다. 어째서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걸까? 평생을 그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온 주제에, 내게 친구라며 선심 쓰듯 말하는 주제에 작은 일상의 행복조차 앗아간 나쁜 년 달리아 킹슬리. 나는 그녀에게서 내 것을 지켜야 했다. 내 아버지, 내 사랑, 나의 모든 것. 그의 미소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지옥불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와 달리아가 사랑에 맞지 않는 식충식물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 멍청한 머저리, 뭐라도 되는 듯 경계하더니 결국 홀랑 속아 넘어갔지. 대충 엉성하게 화관 몇 개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꽃들은 따서 잘 손질한 후에 보관해야 한다고 꿰었다. 지금도 그 식충에게 했던 말이 떠오른다. 네가 가장 아끼는 꽃은 누구지? 이제 그를 찾으러 갈 시간이다. 내게서 도망친 그가 밉지만 나는 또한 그를 사랑한다. 그는 영원히 나만의 것이고 나만의 아버지이다. 더는 달리아 따위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그 얼굴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느낀 감정을 기억한다. 로라는 읽고 있던 일기장을 덮고 책상 위로 던져버렸다. 꽤 오랜 시간을 같은 자세로 있었더니 어깨와 목이 저려오긴 했지만 애써 무시했다. 어제 클라라 앤슨이 킹슬리 박사의 자택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다. 지금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클라라의 일기장이자 유서였다. 일기에 담긴 내용은 박사에 대한 감사함으로 시작해 아버지로서의 유대, 사랑, 간절함, 질투와 욕망, 집착으로 번져갔다. 일기는 달리아가 나타난 순간부터 점차 비틀림을 넘어 광기를 띠었다. 로라는 속엔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때 책상에 놓인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예, 로라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클라라 앤슨에 대한 보고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에 로라는 괜스레 몸이 경직됨을 느꼈다. 네, 하세요. 예, 클라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가족도 없고요. 아무래도 천의 고아인 듯합니다. 친척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적사항이 기록된 내용들은 전부 조작된 내용이고 실제로는 사창가에 팔려간 전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시설들을 전전하며 살다가 어떻게 연이 닿아서 윌리엄 킹슬리 박사님의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원으로 로라는 이어지는 조사관의 보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던져놓은 일기장으로 자꾸만 시선이 움직였다. 일기장 글귀 하나하나가 떠오르며 그녀의 머릿속을 흐트러 놓았다. 시모어, 킹슬리 박사, 달리아, 온실, 선입견, 선입견, 선입견. 그리고 끝내 떠오르는 것은 섬뜩한 질문이었다. 네가 가장 아끼는 꽃은 누구지?